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포토샵의 최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런 포토카드를 제작해 볼 거예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뜨는 링크 클릭해서 보고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에는 어도비의 인공지능을 더 잘 쓰기 위한 히든 링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포토샵에서 규격에 맞는 새 창을 하나 만들게요. 새 파일 클릭해 주시고 단위는 밀리미터, 폭과 높이는 55에 85, 거기에서 3mm씩을 더한 59에 89짜리를 열어주시면 되고 아트보드 체크, 해상도는 300, 색상 모드는 RGB로 지난번과 똑같이 열어주시면 돼요. 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만든 아트보드 1 이름 더블 클릭해서 앞면 아트보드 하나 더 만들게요. 아트보드 도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클릭해서 이름 더블 클릭하고 뒷면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창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firefly.adobe.com에 와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클릭해 주시고 체크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아가일 체크 패턴이라고 입력하고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조금 투박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아서 여기 있는 참조 이미지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하학적에 있는 이 빨간색 이미지를 클릭해서 얘를 참조해서 다시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한 가지 톤에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의 체크 패턴이 생성이 돼서 저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세 번째 이미지 복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요.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뒷면 아트보드 클릭,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크기를 줄일 건데 이 상태로 바로 줄이지 않고 웬만하면 우클릭, 고급 개체로 변환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크기 변동을 혹시나 좀 심하게, 과하게 했을 때 화질이 깨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 T 이 상태로 크기를 줄여서 화면을 꽉 채우게 배치해 볼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생성된 이미지는 빨간색이지만 우리는 초록색으로 바꿔서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의 포토카드를 제작해 볼 거예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있는 색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는 초록색 계열을 찾을게요. 첫 번째 거는 146, 두 번째 거는 채도 좀 낮춰서 마이너스 27 정도로 할 거고요. 밑에 있는 밝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얘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덮어 씌워버리기 때문에 얘는 기본값 0으로 놓고 곡선 메뉴로 따로 밝기 보정할 거예요. 확인 누르고 이미지, 조정, 곡선 들어가고 가운데 부분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밝게 한번 해주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얘를 밑으로 조금 낮춰서 너무 밝은 부분은 살짝 어둡게 이런 식으로 조정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 눌러서 완료하고요. 이번에는 앞면에 여자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앞면 아트보드 클릭하고요. 파일 탐색기 창 열려있으면 바로 드래그해서 가져와 줄게요. 크기 조정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우선 얼굴 보정을 살짝 해줄게요. 필터, 리퀴파이, 픽셀 유동화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키로 확대 좀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얼굴 도구 클릭, 마우스를 얼굴에 가져다 대면 얼굴이 자동 인식되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얼굴형과 스마일 정도, 입술 두께, 콧볼 너비, 눈 크기까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안경의 도수가 높아가지고 눈이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이 부분, 여기 검정색 어두운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눈은 좀 크게, 충분히 크게 해서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해 주시고 확대를 좀 해서 이 검정색 부분, 지울 부분을 올가미 도구로 선택해 줄게요. 조심하실 건 여기 그림자 영역 있죠? 조금 어두운 영역까지 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경 부분까지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경테 자체가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그림자는 포함하고 안경테는 완벽하게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여기는 살짝 뺄게요. 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밑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필 생성형 채우기 클릭하고 비어있는 칸으로 바로 생성할게요. 생성된 이미지 중에 괜찮은 거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요 두 번째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초록색, 여기 잘못 찍힌 거 있죠? 이것도 삭제를 할 거예요. 우선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여기가 포함되게 드래그해서 대충 선택해 주시고 밑에 있는 포토카드 2레이어 클릭, 컨트롤 J로 복제해서 이만큼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구 중에 리무브 툴, 제거 도구를 클릭하고요. 위에 있는 체크박스 2개 다 체크해주세요. 모든 레이어를 기준으로 샘플링 할 거고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계속 보정을 할 거예요. 마우스 크기 대괄호로 조정하신 다음에 초록색 부분만 포함되게 클릭.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졌죠. 이름 더블 클릭해서 헷갈리지 않게 리무브라고 바꿔줄게요. 자, 이제 인물의 밝기 보정, 색감 보정을 할 거예요. 이 바는 잠깐 한쪽에 이렇게 치워놓고 우선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클릭. 맨 밑에 있는 선택 색상 눌러주세요. 항상 새 레이어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바로 위에 생겨요. 지금 모든 레이어보다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인물의 톤을 조정할 건데 인물의 피부는 빨간 계열 아니면 노란 계열이죠. 빨간 계열부터 조정할게요. 레드로 골라주시고 자, 지금 이미지 전체적으로 좀 초록 기운이 많이 있는데 초록의 반대가 마젠타니까 마젠타를 조금 추가하면 초록색이 살짝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젠타를 11 정도 추가를 했고요. 블랙을 빼면 검정색이 빠지는 거니까 밝아지겠죠? 인물의 피부가 이랬다가 이렇게 밝아져요. 너무 빼면 좀 창피해 보이니까 저는 마이너스 31 정도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얘를 옐로우, 노란 계열로 바꿔주시고 노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인물의 피부에서 칙칙한 노란기가 삭제될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15 정도 조금 빼줄 거고요. 역시 블랙도 빼서 밝게 해줄 건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빼도 많이 창백해지지 않아서 얘는 마이너스 100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만든 모든 레이어들을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하고 Ctrl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여기에서 인물의 눕기만 딸게요. 인공지능이 선택해주는 툴 있죠? 개체 선택 도구 클릭하고 마우스를 인물에 딱 가져다 댔을 때 활성화돼요. 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 그룹 1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에 세 번째 버튼 클릭하면 바로 눕기가 따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난간이 있었던 부분, 여기 조금 어둡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인물의 팔꿈치가 보여야 하거든요. 이미지를 생성할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올가미 도구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여기 어두운 부분이 포함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이미지를 새로 생성할 영역이에요. 혹시 손이 너무 변형이 되는 게 싫다 하시면요. 확대를 좀 해서 손 영역은 빼주시면 되겠죠? 올가미 도구 위에 있는 옵션 바에 빼는 거를 클릭해 주시고 손가락 부분 이렇게 일부분 빼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만 뺄게요.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걸로 바꾸고 조금씩 더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역시 제너레이티브 필 클릭하고 빈칸으로 생성해 줄게요. 그럼 팔꿈치 부분도 잘 생성이 됐고요. 저는 다 무난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있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물의 밝기 보정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아래의 네 번째 버튼, 이번에는 곡선을 클릭하고요. 속성 패널에 곡선에서 가운데 부분을 위로 살짝 올려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어두운 부분도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는 점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대비는 살짝 높여줄 거예요. 머리카락 같은 거는 조금 진해 보이게 해줬어요. 이게 없을 때는 이랬다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레이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줄 건데 우선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첫 번째 링크 레이어를 눌러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셋 중에 하나만 클릭해도 이제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인물이 분리되면 안 되니까 묶어준 거고요. 세 개를 Ctrl G 그룹으로 또 묶어서 이름 더블 클릭 사람이라고 바꿔줄게요. 사람은 좀 잘 보이게 그림자 만들어 볼게요. 옆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드롭 섀도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서 초록색 계열 골라주세요. 저는 08A848이라는 초록색 계열 할 거고요. 불투명도는 약 50% 정도로 거리는 0이라서 각도는 상관없어요. 스프레드와 크기는 각각 20에 68 정도로 해주시고 밑에 있는 노이즈는 한 50% 정도로 올려서 약간의 질감이 느껴지게 해볼게요.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아까 생성했던 이런 부분이 흰색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 도구 우클릭, 빠른 선택 도구 클릭하고요.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흰색 부분을 대충 드래그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레이어 패널의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버튼 있죠? 얘를 Alt 클릭하면 선택된 영역은 검정색, 나머지는 흰색으로 들어가면서 해당 선택 영역이 가려질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눕기 딸 때는 그냥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했는데
Alt 클릭하면 반대로 선택된 영역이 안 보이고 안 됐던 영역이 원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살짝 애매한데 여기는 그냥 브러쉬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크기만 이렇게 조정해서 대충 드래그해서 조금씩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은 완성됐으니까 배경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사람 그룹에 눈을 클릭해서 숨겨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첫 번째 있는 단색을 클릭해서 분홍색의 배경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FFC620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를게요. 순서는 드래그해서 사람보다 더 밑으로 가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쓸게요. 수평 문자 도구 클릭하고 화면의 한가운데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제 안내선을 꺼내 줄게요. 보기, 안내선, 새 안내선 레이아웃. 행과 열애 모두 체크해 주시고 숫자는 2, 나머지는 빈칸으로 놔주시고요. 여백은 체크하고 모두 2mm로 설정해서 상하좌우 2mm씩 여백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이 2mm씩 바깥쪽 영역은 실제 포토카드에는 인쇄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중요한 내용, 글씨 같은 것들이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뒷면에도 만들어 볼까요? 보기, 안내선, 새 안내선 레이아웃 클릭하고 똑같이 확인 눌러줄게요. 그래서 앞면에 수평 문자도 클릭하고 화면을 가운데 부분 한번 딱 클릭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요. 데이지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게 이제 이 인물의 이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폰트는 산돌 프레스체, 이 중에서도 베이직체를 사용할 거예요. 어도비 폰트니까 활성화해서 똑같이 해보셔도 되고요. 폰트 크기는 35포인트, 글씨의 색상은 초록색 계열, 08A848 숫자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글씨 사이 간격을 넓혀줄 거예요. 속성 패널에 자간을 100으로 입력해서 충분히 넓게 해줄 건데요. 다른 글씨보다 S와 Y 사이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 구조상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한번 클릭하고 Alt 왼쪽 방향키 눌러서 조금 줄여주세요. 저는 마이너스 80 정도로 줄였어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컨트롤 J 복제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는 초록색 테두리만 남길 거예요. 레이어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획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클릭, 색상은 초록색 클릭해서 추출, 확인. 두께는 4포인트로 할 거고요. 보통 글씨는 위치를 바깥쪽으로 놓는데 얘는 어차피 안쪽 면은 없애버릴 거니까 센터, 중심으로 놔야 더 잘 어울릴 거예요. 이대로 확인. 자, 지금 만든 레이어에 7을 0%로 해주시면 레이어는 투명해지고 효과는 남아있을 거예요. 불투명도는 효과까지 같이 투명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7만 낮춰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클릭해서 두 개 같이 선택. 컨트롤 J 복제하시고 컨트롤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일직선으로 이동해주세요. 한 번 더 컨트롤 J 복제, 컨트롤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일직선으로 이동. 자, 지금 만든 6개의 문자 레이어를 모두 쉬프트 클릭해서 다 선택하고요. 이동 도구를 클릭하고 세로로 배분을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어차피 딱 맞긴 하네요. 그리고 이동을 방향키 혹은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서 이름 더블 클릭, BG 텍스트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배경 다 만들었으니까 순서는 색상칠 바로 위로 올려주시고 사람 그룹에 눈을 켜서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팔꿈치를 이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사람 그룹 클릭하고 새 레이어 버튼 클릭. 맨 위에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어야 돼요. 올가미 도구 우클릭, 다각형 올가미 도구 클릭해 주시고 이 팔이 걸쳐져 있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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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첫 번째 점에 딱 오버했을 때 동그라미 뜨면 클릭, 선택을 완료해 주시고 이 손 부분은 뺄 거예요. 개체 선택 도구 클릭하고요. 위에 있는 빼기 버튼 클릭, 손 부분을 이렇게 대충 드래그해서 인식되는 손을 빼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안 된 이 부분은 그냥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빼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이 영역에 색상을 채울게요. 스포이드 도구 클릭하고 초록색 부분 추출. Alt, 딜리트 누르면 정경색을 채울 수 있고요. 자, 이대로 단색으로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음영감을 주기 위해서 브러쉬 도구 종류는 부드러운 원으로 해주시고 불투명도는 한 10%, 굉장히 연한 브러쉬죠.
정경색을 흰색으로 하고 마우스 크기 충분히 크게 이 부분 살살 드래그해서 살짝 밝게 해줄게요. 반대로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는 밑에 부분 살살 드래그해서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해제해주시면 살짝 음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밋밋하니까 체크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J 복제하고 이동해서 앞면에 방금 만든 레이어와 이 체크 레이어 사이를 Alt 클릭 클리핑 마스크로 넣고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는 50 정도로 낮춰볼게요. 자, 이제 꾸민 역할하는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사각형 도구 클릭, 색상을 클릭해서 이 버튼 클릭하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분홍색 계열 골라볼게요. F4, AFE 0. 전 이 색깔로 할 거예요. 확인. 사각형을 우선 작게 세로로 길게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J 복제한 다음에 회전하면서 Shift 눌러서 90도 맞춰줄게요. 자, 방금 만든 두 개 같이 복제할 거예요. 클릭하고 Shift 클릭, 컨트롤 J 회전하면서 Shift 눌러서 45도 맞춰주시고 방금 만든 4개 레이어 모두 컨트롤 클릭, 컨트롤 알파벳 2를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크기 조정하고 배치해주시고 컨트롤 J 복제하시고 이동 도구로 다른 데에다가도 이동해서 크기 조정해가지고 다양하게 배치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 우클릭, 타원 도구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하면서 Shift 눌러서 원을 2-3개 정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은 도구 우클릭하고 다각형 도구 클릭한 다음에 위에 숫자 입력하는 걸 5로 되어 있는데 4로 바꿔볼게요. 그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드래그하면 이렇게 사각형이죠. 이렇게 말고 톱니바퀴 클릭하면 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제가 50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별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10으로 낮추고요. 밑에 있는 걸 체크해 주시면 부드러운 반짝반짝 모양이 나오거든요. 드래그해서 Shift 눌러가지고 비율 고정해서 하나 그리고 회전하면서 Shift 45도만 돌려줄게요. 컨트롤 드래그 위치 이동 크기 조정해서 적당히 배치하면 돼요. 하나 더 그리고 Shift 회전하고 역시 Shift 이렇게 다양하게 놔주시면 돼요. 자, 방금 만든 모든 도형들을 Shift 클릭해서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름 더블 클릭해서 쉐이프라고 바꿔줄게요. 자, 여기 테두리 획을 넣을 거라서요. 더블 클릭하고 획 색상은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위치를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해서 도형 안쪽은 침범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요. 이대로 확인. 자, 이제 글씨만 쓰면 앞면은 끝나겠네요. 문자 도구로 글씨를 쓸 건데 자, 지금 배경에 글씨가 있어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계속 얘가 활성화되거든요. 웬만하면 이럴 때는 필요 없는 텍스트는 눈을 잠깐 꺼주시는 게 편해요. 맨 위에다가 만들게요. 밑에다가 한번 클릭해서 글씨는 20th 엔터 치고 DAY라고 입력해서 얘 2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포토카드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TH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글씨 크기는 작게 줄여볼게요.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눌러서 줄여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고 지금 자간이 100씩 벌어져 있는데 기본값인 0으로 두고요. 지금 행간이 글줄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얘는 한 30 정도로 줄여볼게요. 색상을 클릭하고 분홍색 계열 할 거예요. FEA0CB 이 색깔로 해볼게요. 폰트는 같은 폰트인데 베이직체 말고 오리지널로 하면 이렇게 기울임 꼴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A와 Y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클릭하고 Alt 왼쪽 방향키 눌러서 한 마이너스 120 정도로 줄여줄 거고요. 0과 T 이 둘 사이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Alt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살짝 60 정도 벌려줄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컨트롤 J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 클릭해서 해피 버스데이 HBD 쓰고 컨트롤 엔터. 이제 얘는 머리띠로 이렇게 쓴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하고요. 첫 번째 있는 스타일 클릭, 아크 부채꼴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밴드 숫자를 33 정도로 해서 살짝 이렇게 휘어지게 해줄게요. 확인.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일 거예요. 회전도 살짝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얘는 머리띠처럼 보일 거니까 좀 붙어있는 게 좋겠네요. 자가는 마이너스 20 정도로 하고요.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H만 선택해서 얘는 10포인트
B만 선택해서 얘는 11포인트, D만 선택해서 얘는 9포인트로. 그래서 글씨 크기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귀여운 역동적인 느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방금 만든 두 개를 컨트롤 클릭해서 같이 선택하고요. 컨트롤 G 그룹으로 묶고 이름 더블 클릭, 알아보기 쉽게 텍스트로 바꿔줄게요. 옆부분 더블 클릭해서 테두리에 조금 진한 분홍색 선을 넣어줄게요. 획, 스트로크 클릭, 색상을 클릭해서 CF3F81 진한 분홍색 고르고 확인. 선의 두께는 조금 더 두껍게 한 5픽셀 정도로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확인 눌러줄게요. 밑에 있는 배경 텍스트 눈을 다시 켜서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뒷면에 이 친구의 생일 날짜 4월 25일을 입력할 건데요. 파이어플라이에 가서 텍스트 효과로 글씨를 생성해 볼게요. 다시 파이어플라이 홈페이지로 돌아왔고요. 이번엔 텍스트 효과를 클릭해 볼 거예요. 자, 여기 텍스트 입력 부분에 원하시는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0425 그리고 생일이니까 약간 풍선, 파티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분홍색 풍선을 우선 입력하고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 풍선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주름도 많이 져있고 이런 알 수 없는 형체들도 추가로 생겼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풍선이 부풀려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심플한이라고 형용사도 붙여볼 거고, 그리고 질감이 살짝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약간 헬륨 풍선, 그 메탈릭 풍선 같기도 한데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부분 나는 것 같아서 메탈릭이라고 질감도 입력을 해줄 거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헬륨 풍선이라고까지 해줄게요. 자, 이대로 생성 버튼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저는 폰트나 모양 일치 같은 것들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했는데 바꿔보시려면 다른 거 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면 샘플 프롬프트 모두 보기 클릭해서 제공이 되는 다른 프롬프트 클릭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지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걸로 할게요. 공유 버튼 클릭하고 이미지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뒷면 아트보드 클릭,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저는 윗줄에는 04 두 글자, 밑에 줄에 25 두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만 조정하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한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를 해줄 거거든요.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04만 포함되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를 분리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J예요. 컨트롤 J는 복제를 하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J는 잘라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사이는 25만 들어있어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 두 개의 레이어가 굳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컨트롤 클릭하고 컨트롤 알파벳 2를 눌러서 다시 합쳐줄게요. 자,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일반 선택하는 걸로 바꿔서 한 글자씩 선택을 하고요. 조금씩 수정을 해줄 거예요. 컨트롤 T를 누르고 회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치도 다르게 엔터 누르고 컨트롤 T 선택 해제, 다시 다른 글자 선택하고 컨트롤 T 회전도 좀 하고 위치도 조금 바꾸고 엔터 누르고 컨트롤 T 다른 것도 반복해 줄게요. 풍선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위해서 배치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엔터 누르고 컨트롤 T, 나머지 글자도 컨트롤 T 회전하고 위치도 바꾸고 엔터 누르고 컨트롤 T. 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키 컬러에 맞춰서 분홍색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조금 알록달록해요. 여기는 주황색 계열도 있고 여기 약간 어두운 색도 있어가지고 이거랑은 좀 잘 안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밝기와 색감 보정을 따로 더 해줄 거예요.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버튼 클릭, 레벨 클릭해 주시고 얘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에만 적용될 거기 때문에 Alt 레이어 사이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속성 패널에 밑에 가시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 바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요. 여기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회색 톤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숫자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122 정도로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흰색 화살표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색 쪽으로 옮기면 이미지에는 흰색이 없어져요. 가장 밝아봤자 이 정도 회색 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05 정도로 해서 대비를 낮춰줄 거예요. 그럼 톤이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해진 거고요. 여기에 색을 넣어 볼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 네 번째
색조 채도 역시 Alt 레이어 사이 클릭. 속성 패널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색상화라는 게 있어요. 체크해 주시면 단색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채도를 좀 높여서 색을 좀 잘 보이게 해볼 거고요. 색조를 분홍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저는 색조는 332, 채도는 56, 밝기는 12 정도로 해서 좀 밝은 분홍색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앞면에도 분홍색 글씨에 테두리를 넣었으니까 여기 텍스트 있죠? 앞면의 텍스트에 이 스트로크를 복사할 거예요.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 복사. 여기 와서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그리고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글씨도 좀 크니까 조금 더 두껍게 7픽셀 정도로 할게요. 자, 근데 이 부분 조금 이상하죠? 파이어플라이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폰트 바깥쪽으로도 이미지를 조금씩 만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개 도구로 되게서 대충 이렇게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질 거예요. 뭐 다른 부분도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씩 지워주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을 가져와서 이 뒷면에다가도 꾸며볼게요. 쉐이프, 그룹, 컨트롤 J 이동해서 뒷면에다가 맨 위에 가져다 주시고 그룹을 열고 이동 도구로 레이어 하나씩 클릭해서 컨트롤 T 크기도 위치도 조정하고 컨트롤 J 역시 컨트롤 T로 크기랑 위치 조정하고 조금씩 다르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글씨가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글씨에 그림자까지만 넣고 완성을 해볼게요. 레이어 옆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번엔 드롭 섀도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깔은 그대로 할게요. 불투명도는 한 75 정도로 좀 잘 보이게 해줄 거고요. 거리는 0, 스프레드는 22 정도, 사이즈는 한 65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 원래 이랬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쓴 기능들 다시 짚어보면 우선 인물, 얼굴 보정할 때 얼굴 인식하는 기능 써줬고요. 일부분, 잡티 없애는 거, 필요 없는 이 검정색 부분과 잘못 찍힌 초록색 부분 없애는 것도 써봤고 인물의 눕기를 딸 때 피사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선택했고요. 원래 없었던 이 부분 이미지도 새로 생성했어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체크 패턴, 배경 이미지와 이 타이포그래피, 글씨까지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해서 가져왔었죠.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이게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막 엄청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많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아직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기능도 많고 좀 복잡하고 몇 번 해봤는데 마음처럼 예쁜 이미지는 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 못 쓰는 기능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는 실무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 성인교육 플랫폼 1위인 패스트캠퍼스에서 어도비의 모든 AI를 다 담은 강의를 제작 중인데요. 저를 온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4번째 강의입니다. 이 어도비 AI 강의에서는 방금 하셨던 포토샵과 파이어플라이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죠. 일러스트, 사진 전문 보정 프로그램인 라이트룸, 영상 편집하는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컨텐츠 제작하는 웹 프로그램까지 AI가 쓰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아셨는지 오픈을 하자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한 출시기념 쿠폰 링크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대-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디자인을 보다 간편하고 똑똑하고 또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밑에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아시죠? 저는 진짜 실무에서 쓸만한 예제들만 한다는 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